네, 오늘의 사건 큐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 만나보시죠. 무엇을 이란 키워드를 저희가 잡아왔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대국민 소통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는 스쿨존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고 김민식 군 부모의 눈물의 호소로 막을 올렸는데요.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김 군의 어머니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이를 잃고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외치는 태호, 혜인이, 하준이 부모님이 와 있습니다. 저희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게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스쿨존에선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고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 차량, 등하원 차량을 안전한 어린이 통학버스이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이 공약하셨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 내에 꼭 이뤄지길 약속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있었던 내용입니다. 눈물의 호소로 이 국민과의 대화가 막을 올렸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민식이법, 저희가 오늘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민식이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법안인지 시간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교수께서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 법이 논의가 됐고 만들어지게 됐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9월이죠. 충남 아산에서 그 김민식이라고 하는 9살 된 그 초등학생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과정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안타깝게 사망을 하고 말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가족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해 차량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 미만으로 달리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이제 저 부모들이 이 민식이법, 즉 다시 말해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 즉 횡단보도에 관련돼서 어떤 그 조치가 따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 그 대통령과의 어떤 대화에서의 제1번 그 주제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지게 돼 있는데, 예. 우리나라의 현재의 그 어떤 그 어린이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저런 것이 제일 먼저 나올 정도가 된다면 참 뭐 다들 부끄럽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민식이법은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제 강화를 하는 부분들이 담겨 있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선 도로교통법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사실 가속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개정안으로 나온 것은 이 그 가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속 방지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호등도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개정이 나온 이유는 전체 비율을 따져봤더니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실제로 이런 가속 방지 그 카메라든가 이런 단속 장비들이 설치된 곳이 전체 5%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교통사고가 3분의 1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에 비춰봐서는 당연히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행은 이 스쿨존 내에서 사망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이제 개정안으로 민식이법 이렇게 불리면서 올라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사고를 내서 12대 중과실로 사망 사고가 나게 된다고 한다면 최대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정도로 가중처벌해달라는 법률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황인데 오윤성 교수님 왜 이렇게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고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처리가 더디다고 봐야 될까요? 국회의원들한테 일단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그분들의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이 민식이법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 이름을 따서 만든 그 법안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아이들의 이름이 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과 연관해서 아이들의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계기로 해가지고 항상 뭔가 어떤 법안이 발의가 된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은 우리 사회가 아이 한 명씩 뭔가 희생돼 가지고 재물이 될 때마다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법안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좀 더 선제적이고 또는 예방적인 그런 어떤 법이라든가 제도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그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좀 한편으로는 사후약방문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후약방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과 연관돼서 관련되는 법안이 뭔가 이렇게 제시가 될 때마다 그것을 빨리 어떤 국회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토의해가지고 그 법을 통과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적합치 않다면은 통과시키지 않는다든가 뭔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계류만 하면서 몇 년을 끌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과연 정말 우리 사회가 특히 대부분이 전부 다 어린이들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전부 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저런 것들이 있다면 이번에 제1번 주제로 나왔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어떤 단계 또 필요성이 지금 이제 대두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민식이, 태호, 혜인이, 하준이 이런 어린 아이들의 희생 이후에 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국회는 과연 이럴 때 누구를 위해 존재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아마 다 드실 겁니다.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이 아이들의 이름 그대로 하준이법, 혜인이법, 아이 이름을 딴 수많은 어린이 지금 보여드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요. 이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좀 손정혜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혜인이법은 사실 어린이 응급조치를 강화하는 법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인이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즉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죽음에 이른 사건이었고요. 이 이름을 따서 혜인이법에 어린이 응급조치를 강화하는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다친 현장을 보면 즉시 구조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준이법은 경사진 차량이 굴러 내려가서 아이를 쳤던 사건입니다. 이 고인목 같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호 유찬이법은 얼마 전에 그 축구 차량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또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예전에 세리미법이라고 해서 이런 어린이가 타는 그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동승자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령이 개정돼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각지대로 이런 축구 같은 체육시설업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포함시켜야 이런 사고가 줄어든다. 이런 법률 내용이 지금 개정안으로 발의들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해당 상임위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10일에 종료가 되는데 그럼 12월 10일까지 이것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결국 폐기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이 안전사고, 어린이 생명과 어떤 신체의 안전을 다루는 법안들이 항상 그 밑에 캐비넷에 잠재워져 있고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통과되지 못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어른들이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국회에서 이번에 정말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에 동참하고 있고요. 20만 명 이상이 동일한 상태입니다. 네. 어느 법안 먼저 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시급하게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 번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를 다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지금은 손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생명과 직결된 부분,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국회에서 좀 빨리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 교수께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법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점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과연 저런 주제가 이 사회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예요. 예. 그런 기본적인 주제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1번이 될 정도의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사회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자괴감. 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정말 의문이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민식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면 처벌을 강화하자라고 하는데 전부 다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민식이법에서 나왔던 거기 CCTV를 단다든지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한다는데, 그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수많은 어떤 예산을 갖다 과연 어디에 투입을 했느냐? 전국에 있는 그 16,000, 7천 개 정도의 저런 어떤 스쿨존에 지금 그런 것이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5%밖에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은 특히 미국이라든가 이 법 집행이 굉장히 엄격한 그런 나라에 가면 법을 잘 지켜요.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래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범죄 경제학적 측면에서 내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제재를 받고 어떤 손해를 보는가를 갖다가 전부 다 비교를 하게 되는데, 예. 그렇다면 그런 범칙금 같은 것을 한번 어겼을 때 굉장히 높게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만약에 매기게 된다면 저런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예. 사고가 난 뒤에 아이가 사망하고 난 뒤에 3년 이상 징역을 보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예.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사후 예방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공감대를 가지고 한번 난상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언제까지 저런 어린 아이들 이름을 따서 만드는 법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냐라고 예.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제가 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들이 많은데요. 일단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